일단은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제 유림 팀장님한테 듣고 싶은 게 그래서 부동산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어떻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냐. 평소 때 어떻게 공부하고 계시냐. 네.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이렇게 좀 결과를 내실 수 있었느냐. 그런 게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빠숑의 세상 탑사기 좋아요 구독 만세. 그래서 이런 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한 주거 비용 절약 일단 이자 부분만 세이브돼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상품인지는 그 매물 사이트 검색해 보면 나오나요? 네, 이 네이버 매물에도 이제 중기청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매물마다 이제 부동산 소장님들이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이제 위주로 중기청 매물만 이제 중심적으로 하시는 부동산 소장님들이 있거든요. 그런 소장님들 찾아가지고 이제 매물 구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좀 부족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종잣돈이 부족할 때 조금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대출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게 신용대출이에요. 이 마이너 통장, 네. 마통. 네, 마통 신용대출인데 네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통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주택을 담보로 하잖아요. 그쵸. 근데 신용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신용 이렇게 담보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대출보다는 이율이 비싸요. 그래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는 조금 이제 다 다르겠지만 네. 이제 금리가 2에서 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것도 싸 보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이제 2000년도 때 이제 저는 97년도부터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네. 마이너 통장을 2001년도에 총 가져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제일 마이너 통장 비쌌을 때가 얼마냐면 8.5%였었거든요. 그러니까 8.5%요? 그러니까 마이너 통장이 그때. 근데 이것도 제가 다 풀로 써서 뽑았었어요. 그때. 돈이 없으니까 이걸로 네. 뽑아갖고 우선 투자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대출만 나오면 이제 다 받았어. 심지어는 뭐 그게 받은 게 또 회사에서 또 받고 막 그래서 막 그렇게 했던 시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2% 4% 보면요 저금리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쵸. 지금 이제 2%나 4%도 대출을 처음 받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스럽나 보더라고요. 이게 상대적인 그쵸. 비교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이런 뭐 좀 저희 또 선배들은 또 10%대, 20%대 대출을 쓰셨던 분들이셔가지고 제가 8.5%라고 그때 야 우리 때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경험이 있는데 네. 지금 또 2% 4%가 저는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네요. 네. 저금리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네, 신용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도 조금 이제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청약 예금 담보대출이라고 있어요. 저희 청약 통장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네. 거기에를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이걸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금 담보로 네.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대출이 95%까지 나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절대 청약통장 깨지 마시고 이걸로 만약에 급전이 필요하시다면은 이걸로 대출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나으세요. 예, 청약통장 10만 원씩은 넣어야 되죠. 네. 10만 원씩 넣으시면 예, 좋으시죠. 그래서 뭐 많이 넣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많이 넣을 필요가 한 없으시죠. 1,000만 원까지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서울에 대형 받으려면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백만 원 정도는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죠. 네, 맞아요. 95%까지 받을 수 있고 이율 같은 경우는 2%대 정도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유, 완전 저금리네 거기도. 네. 네. 근데 이제 신용대출이랑 이제 청약 예금담보대출까지 다 썼다. 근데도 이제 사람 일이라는 게 이제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때 이제 보험 약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보험 약관 대출은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금리들보다는 조금 더 비싸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보험 약관 대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험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대출 조건 같은 경우는 이게 보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자이면은 다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네네. 실효나 해지되지 않았으면 다 가능한데 이게 대출 한도가 해지 환급 금액 60에서 95%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대출 금리가 보험 가입 시점이나 보험 상품 종류 그리고 가입한 보험사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그래서 4에서 9%까지 다 다르다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좀 이렇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 보험 약관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4%에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제 보험 상품마다 다르니까 이런 보험 약관 대출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좀 보험 약관 대출을 이제 한번 이제 딘 다음부터는 안 받는 2005년도였나? 돈이 10원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에도 돈이 10원도 없고 다 뽑았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용카드 카드론 카드론. 또 뽑고 네. 이제 그 돈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보험 약관 대출 받았었거든요. 해봤자 뭐 150만 원, 200만 원 그때는 네. 보험료가 안 됐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융통했던 적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되게 이게 10몇 프로였어요 저희 때는 이게 또 약관 대출.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카드론 하는 것만큼 많이 나와서 아무튼 그렇게 했었네요 저도. 진짜 미친 듯이 했었던 시기가 있었네요. 네. 카드론, 네. 보험 약관 대출, 또 이제 보험 회사에서도 신용 대출이 또 나오는 게 네. 있거든요. 사채는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다짐을 하면서는 결국 이제 이거 해도 부족한 사람들은 사채를 쓰는 것들인데 네. 예, 그 단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요즘 또 P2P도 있긴 한데 물론 그때보다는 이제 저금리긴 한데 P2P는 그래도 지금 수준으로도 그때 비교해봐도 고금리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종잣돈이 불용했을 때 이것들을 뭐 계속 이걸로 계속 이 상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단기간 융통 자금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네, 드려보고 싶은 맞습니다. 것들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종잣돈이 부족하다면은 네.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제 유림 팀장님한테 듣고 싶은 게 그래서 부동산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어떻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냐. 평소 때 어떻게 공부하고 계시냐. 네.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이렇게 좀 결과를 내실 수 있었느냐. 그런 게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시간은 이제 그런 것을 할애해서 좀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부동산 용어를 익혀야 돼요. 그쵸. 사실 내가 이 단어조차도 모르면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 공부를. 그래서 부동산 용어를 익혀야 되는데 부동산 상식사전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 용어는 단기간에 내가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왜냐면은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저도 지금까지도 모르는 용어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재개발을 공부하다 보면 또 재개발 그런 관련된 용어들이 있죠. 분양권을 공부하다 보면 분양권 관련 용어들이 있고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또 그 관련된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조금씩 계속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다 익힐 거야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시라는 게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단기간으로 상식 사전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비추예요. 왜냐하면 단편적인 거여서 그때 스팟으로 그러니까 상식사에 나올 정도면 인쇄 검색하면 인쇄 다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스토리 있게 쭉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하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기간 하면 안 될 것 같고 뉴스를 꾸준히 보는 것들 그게 또 단기간 보면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모르겠지만 꾸준히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아는 순간이 생길 텐데 그래서 좀 부동산 용어를 익히는 것들 되게 중요한데 차라리 저는 학개론 보라고 해요. 부동산 학개론. 거기 거의 모든 용어 다 나와요. 근데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경우도 있고 안 나온 경우도 있는데 학개론을 공부하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 좀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맞아요. 이 스마트 튜브에서도 부동산 학개론에 대한 콘텐츠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도 공인중개사 유림 팀장님도 공인중개사. 네. 예, 학개론을 둘 다 첫 과목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콘텐츠들은 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쉽게 부동산 학개론에 있는 그런 내용들,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을지를 좀 연구해서 계속 끊임없이 콘텐츠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 네. 부동산 용어를 익힌다. 네, 예, 그리고요. 부동산 용어를 익히고 그다음에 부동산 뉴스를 매일 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당장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거 관심을 안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내가 지금 뭐 임대차 3법이 나왔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동산 뉴스를 계속 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구나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일일이 부동산 뉴스를 찾아보는 게 힘들다. 그러면 저희 빠숑의 세상 답사기 있잖아요. 네. 빠숑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서 아침마다 그렇게 방송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뉴스 브리핑을. 그렇죠. 네.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네. 이제
매일매일 그런 부동산에 대한 이슈들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송을 보면서도 또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이 있으면은 또 이제 모르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도 같이 공부를 병행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뉴스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했던 것들 팟빵에 또 그 브레이크 뉴스라고 해서 12시에 또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팟빵이든 유튜브든 상관없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더 좋은 것들은 화면에 뭐 도표라든지 글 숫자라든지 그래픽도 보이고 지도까지 설명을 드리니까 유튜브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기초책을 10권 이상 읽어보라고 해요. 이게 부동산 한 권을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다음 책은 사실 이렇게 조금 50% 정도는 이제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빠르게 스킵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또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기초책을 이제 10권 정도 읽어보면은 대충 이제 부동산의 이제 기본 원리라든지 부동산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핵심인 지역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역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부동산 기본 책들은 되게 많은데 지역 분석, 지역 공부를 하고 있는 책들은 빠쇼님 책밖에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빠쇼님 책들은 이제 지역들을 다 나열하고 있고 지역들에 대해서 다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빠쇼님 책을 그렇게 제 대표님이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이런 책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남들이 이제 올려져 있는 지역 분석 글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직접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하시지만 직접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무위키에서 보면은 지역 검색이 있는데 정말 훌륭한 사이트 아니에요, 나무위키는. 네, 그럼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정리를 잘해주시는지.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막 지역 개요, 역사, 지리, 막 도시 구조, 교통, 상권 다 나와 있거든요. 뒷이야기까지. 네, 언론에 안 나오는 얘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은 그 지역이 이런 지역이구나 이제 쭉 한번 훑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수요 공급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수요 공급이나 이제 뭐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전입 전출 이런 부분은 부동산 지인, 아파트 실거래가, 뭐 호갱노노 이런 부동산 사이트들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예, 요 아파트 지인, 아파트 실거래가 호갱론의 공통점은요. 네. 대표님께서 모두 빠숑의 세상 5개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맞습니다. 네. 네. 아울러 직방은 빠숑의 세상 5개 후원 방송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을 이제 지역을 하나하나씩 익히는 게 중요해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역을 많이 알수록 그만큼 이제 상대 비교가 되다 보니까 투자를 더 이렇게 투자처를 발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지역 공부가 돼야지만 부동산 경매나 분양권 재개발들을 하는 거지 지역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5번째는 KB 부동산 시계열을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매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매주 이거를 처음에 이제 부동산 접할 때 사실 저도 이렇게 매주 보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거를 꾸준히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부동산 뉴스도 그렇지만 이 KB 같은 경우도 꾸준함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허준이 되게 꾸준하게 쭉 하시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매일매일 그거를 자책하면서 막, 해야지 하면서 하고 있는 스타일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KB 시계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다 이거를 못 보겠다 하면은 요약이라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첫 칼럼으로 매주 이거 KB 부동산 네. 시계열을 제 블로그에다가 오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 보셔도 돼요. 네, 거기다 정리해 놓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1번에서 이제 첫 번째 부동산 용어를 좀 계속 끊임없이 노출하면서 익히라는 말씀해 주셨고, 부동산 뉴스 접하라는 말씀해 주셨고, 부동산 책을 좀 기본적으로 읽어봐야 된다 말씀하셨고, 지역 공부, 그다음부터 여러 가지 사이트들 말씀해 주셨고, 이제 부동산 KB 시계열 시세 확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요, 진짜 누구나 다 부동산 최소한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인사이트는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네요, 네. 진짜. 이야. 네, 아무튼 지금 짧은 시간인데 이제 박유진 팀장님을 좀 제대로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소외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자주 모셔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사회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부동산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 아니면 재테크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금 자금적인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들, 대출을 좀 활용하는 방법들 좀
좀 저희가 사채를 이용하지 않고 제도권 제도 내에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들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이제 매수를 하는 것들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매주는 못 모시죠. 당연히 다른 분들도 나오셔야 되니까 제가 종종 모셔서 이제 분양권에 대한 것도 여쭤볼 거고 왜냐면 워낙 청약 쪽을 깊게 팠기 때문에 저는 청약 전문가이기 때문에 청약 강의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재개발 투자도 깊게 하셨고 그 외에 다양한 이런 경제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연구를 많이 하시고 직접 몸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팁들도 좀 많이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좀 못하신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네. 출사표를 한번 던져보세요. 출사표를. 이게 사실 내 집 마련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길고 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뭐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언제 뭐 이렇게 1년 안에 집을 만들 거야. 1년 안에 집을 살 거야.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이렇게 장기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종잣돈 만드는 것도 아무래도 솔직히 이 과정이 되게 힘들거든요. 이 종잣돈 만드는 과정이. 근데 너무 제가 투자 원칙 2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조급하지 말라고. 조급해서 이제 내가 다른 것들을 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는 이게 돌아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제 마음 다지면서 그렇게 긴 싸움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박윤 투자님이 있어서 저는 늘 든든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더 든든해지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좀 이게 큰 거시적인 얘기들을 많이 드리지만 아마 이제 그 세부적인 좀 욕망들이 계셨을 텐데 그 디테일과 세부는 앞으로 이제 박윤 팀장님과 함께 같이 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빠쇼기 산더싸기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또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말 아마 2021년도에는 더 많은 콘텐츠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다음 달부터도 아마 좀 굉장히 좀 획기적인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